민주는 조용히 서류 폴더를 내려놓으며 형 현우의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켜보았다. 이제 진실을 보실 차례예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이미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었다. 28년 동안 민주는 가족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다. 예술을 택한 실패자, 제대로 노력하지 않는 막내, 법대를 포기하고 사진작가의 길을 선택한 실망스러운 아들. 부모님의 눈에는 항상 현우가 빛났다. 서울대 법대 출신, 대기업 변호사, 소아외과 의사지은과 결혼해 강남의 120평 아파트에서 사는 황금 자식. 민주는 홍대 근처의 작은 원룸에서 10년 된 경차를 타고 다니며 가족 모임 때마다 조롱을 견뎌야 했다. 가족 모임은 언제나 현우의 무대였다. 현우가 대기업 소송 사건을 자랑하면 어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현우야, 그 합병건은 어떻게 됐니? 정말 대단해. 지은은 병원에서의 수술 이야기로 분위기를 돋우고 자선 활동을 언급하며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했다. 민준이 최근 촬영한 사진 프로젝트를 꺼내면 어머니는 손을 토닥이며 대충 넘겼다. 예쁘네, 민준아. 그런데 현우처럼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어. 아버지는 부동산 개발자로 서울에 작은 제국을 세웠다. 8채의 임대 아파트와 개발 회사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했다. 그는 두 아들을 사업에 끌어들이고 싶어 했지만 현우는 법대로, 민주는 예술대로 갔다. 사진. 그게 뭐라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15년 전처럼 차가웠다. 사랑으로는 집세를 못 내. 민준아, 그 실망은 세월이 지나도 굳어졌다. 하지만 가족은 모르고 있었다. 할아버지 영철 할아버지가 민준에게만 본 것을. 2019년 할아버지의 90세 생일 파티에서 그는 민준을 따로 불러 속삭였다. 너는 할머니의 눈을 닮았구나. 사람들이 놓치는 아름다움을 보는 재주. 그 덕에 골동품으로 큰돈을 벌었지? 너도 그 재능이 있어?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빈말이 아니야. 내가 쌓아가는 그 사업, 조용히 제대로 하고 있더구나. 현우처럼 매번 자랑하지 않고. 2주 후, 할아버지는 민준을 변호사 사무실로 불렀다. 그곳에서 모든 게 바뀌었다. 하지만 민준은 입을 다물었다.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할아버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누가 너를 진짜 사랑하는지, 누가 그냥 참아주는지 봐라. 알겠니? 민준은 알았다. 가족이 고군분투하는 예술가로 보는 동안 그는 제국을 쌓았다. 결혼사진 촬영으로 시작했다. 연간 50건, 건당 300만 원의 평범한 수입처럼 보였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 진짜 사업은 기업과 상업 촬영이었다. 대기업들이 한 번에 1,500만 원에서 4,500만 원을 지불하는 광고 캠페인. 건축회사들의 고급 프로젝트 촬영으로 3천만 원, IT 기업들의 웹사이트와 마케팅 자료로 6천만 원. 2020년 민준 포토그래피 LLC는 연 매출 21억 원을 올렸다. 2023년에는 38억 원 12명의 사진작가 팀, 스튜디오 매니저, 2명의 디지털 편집자, 기업 계정을 관리하는 비즈니스 매니저. 하지만 민준은 원룸을 유지하고 낡은 차를 타고 청바지와 티셔츠로 가족 모임에 갔다. 현우의 맞춤 정장을 보며 그들의 착각을 키웠다. 할아버지가 옳았다. 진짜 모습을 봐야 했다. 진실은 아버지의 암 진단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1월, 췌장암 사기. 6개월, 치료가 잘 되면 8개월. 치료는 실패했다. 현우는 즉시 책임 있는 아들로 나섰다. 의료 결정, 사업 운영, 재정 관리까지. 어머니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현우 덕분에 다행이야. 유능한 사람이 있어서 민주는 주 3회 아버지를 방문했다. 고통스러울 때 손을 잡고 1987년 첫 아파트 건설 이야기를 들었다. 최근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었다. 반도체 공장, 신규 테크 시설, 황금빛 도심 고층 빌딩. 좋은데 민준아, 아버지는 아이패드를 보며 중얼거렸다. 선과 빛을 잘 잡았어. 고마워요, 아버지. 미안하다.
내가 뭘 하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어. 그의 손이 떨렸다. 실패를 찾으려 했으니 내 탓이야. 그 대화는 끝나지 못했다. 현우가 유산 계획을 외치며 들어왔다. 아버지는 8월 화요일에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은 성대했다. 서울 부동산 업계가 모였다. 현우는 아버지의 비전을 잇는 추도사를 했다. 지은은 완벽한 검은 옷차림으로 서 있었고 어머니는 앞자리에서 울었다. 민주는 뒤에서 침묵했다. 상속회의는 장례 3주 후 9월 15일 어머니의 강남 집에서 현우는 아버지의 변호사와 회계사를 불렀다. 민주는 청바지와 셔츠로 갔고 현우는 200만 원짜리 회색 정장을 입었다. 지은은 크림색 드레스로 현우의 팔을 잡았다. 어머니는 식탁 끝에 앉아 아버지의 빈 의자를 곁에 두었다. 변호사 리처드 김은 가죽 포트폴리오를 들었고 회계사 패트리샤는 노트북과 서류 더미를 펼쳤다. 모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엄숙했다. 2024년 3월 18일자 김태호 씨의 유언장을 집행합니다. 현우가 앞으로 기울었다. 자신만만한 자세. 김 변호사가 포트폴리오를 열었다. 유산은 주로 서울의 8임대 아파트로 총 평가액 약 42억 원, 사업 계좌 1억 7,500만 원, 개인 저축 8,300만 원. 아파트가 핵심 자산이죠. 현우가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관리했어요. 세입자 문제, 유지보수, 재정. 아버지와 전환 계획을 논의했죠. 연속성을 원하셨겠네요. 현우가 계속했다. 부동산을 아는 사람, 법적 배경이 있는 사람, 사업을 망치지 않을 사람. 그의 시선이 민준에게 향했다. 지은이 팔을 쥐었다.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였다. 읽을까요? 어머니가 속삭였다. 김 변호사가 유언을 읽었다. 개인 물품은 어머니에게, 자선 기부금, 그리고 주요 조항. 8임대 아파트와 사업 운영을 아들 현우에게 맡깁니다. 그의 판단과 능력을 믿으며 내 평생 쌓은 유산을 유지하고 키워라. 현우가 만족스럽게 뒤로 물러났다. 그 신뢰를 지킬게요. 어머니가 손을 잡았다. 지은이 미소 지었다. 패트리샤가 불편하게 움직였다. 김 변호사가 민준을 봤다. 민준 씨, 아버지는 사진 장비와 빈티지 카메라 컬렉션을 남겼습니다. 금전보다 당신이 더 소중히 할 거라 하셨어요. 2천만 원어치 카메라 vs 42억 원 아파트. 메시지는 분명했다. 현우가 다시 앞으로 나왔다. 사실 논의할 게 있어요. 아파트 계좌에 이상이 발견됐어요. 이상, 민준이 조용히 물었다. 지난 3년간 임대 수입 계좌에서 체계적 출금. 총 2억 6천만 원 후 추적되지 않는 계좌로 모두의 시선이 민준에게 쏟아졌다. 민준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설마 너 아니야? 아버지 돈을 훔쳤다고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타이밍이 내 방문과 맞아. 내가 아버지 사무실에 접근할 때. 미쳤어. 지은의 목소리가 차갑게 끼어들었다. 10년째 그 좁은 원룸에서 사는데 수입도 없고 옷도 똑같아. 절박했나 봐. 사업 있어. 결혼사진 부업. 연 쉰 건 300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 비용 빼면 8천만 원의 생활비도 빠듯해. 현우가 숫자를 정확히 알았다. 조사한 게 분명했다. 그 돈,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공허했다. 안 훔쳤어요. 민준이 차분히 말했다. 그럼 돈이 어디 갔어? 현우가 다그쳤다. 김 변호사가 불편해 보였다. 경찰에 맡겨야 할지도. 아니야, 아직. 더머니가 말했다. 진실을 말해. 민준은 모두를 봤다. 충격받은 어머니, 만족스러운 현우, 가식적인 지은. 안 훔쳤어요. 현우가 서류를 밀었다. 자백서야. 서명해. 돈 돌려주고 가족 안에서 끝내. 형사 고발 없어. 서류는 전문적이었다. 계획된 일.
민주는 가방에서 두꺼운 폴더를 꺼냈다. 서명 전에 이걸 보세요. 현우의 미소가 흔들렸다. 첫 번째 탭을 열었다. 2019년 4월 12일 할아버지가 실행한 신탁 서류예요. 사망 5개월 전 김 변호사에게 밀었다. 그의 눈이 커졌다. 할아버지가 8아파트를 제게 양도했어요. 서울시청에 등기됐죠? 공개 기록 침묵이 내려앉았다. 불가능해. 현우의 목소리가 가늘어졌다. 4페이지의 양도증서, 8페이지의 소유권 보험, 12페이지에 2019년부터 제 이름으로 세금 기록. 민준이 페이지를 넘겼다. 5년째 제 거예요. 세금 내고, 보험 들고, 관리했어요. 아버지 유언은 어머니가 더듬었다. 아버지는 이미 제 거라 못 주셨어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훑었다. 정품 같아요. 등기번호, 공증인 도장. 패트리샤가 타이핑했다. 맞아요. 2019년부터 민준 씨 이름으로.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 할아버지가? 누가 날 진짜 사랑하는지 보려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 두 번째 탭. 그 2억 6천만 원에 대해 현우가 테이블을 쥐었다. 출금이 아니에요. 임대료가 제 계좌로 들어간 거죠. 제가 주인이니까. 패트리샤에게 서류를 밀었다. 민준 부동산관리 LLC 은행 명세서. 날짜가 맞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금액이 정확해. 도둑질이라고 한 건 내 자신을 말한 거야. 민준이 현우를 봤다. 내 소유 아닌 걸 주장한 거 이 사기지. 세 번째 탭.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다른 이상은 유지보수 예비 계좌 출금. 지은 씨 LLC로 간 거. 지은의 얼굴이 하얘졌다. 2024년 1억 2,700만 원 유출. 제 계좌를 매월 검토하니 알았어요. 진짜 포렌식 회계사를 고용했죠. 서류를 놓았다. 럭셔리 메디컬 컨설팅 LLC로. 하지만 컨설팅 사업 없어요? 껍데기 회사. 아니야. 지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은행 기록, 송금 승인, 아버지 로그인으로 서명. 내가 위임장으로 접근한 거. 침묵이 무거웠다. 김 변호사가 충격받았다. 변호사 사기, 신원 도용, 횡령. 8개월 전 사무실에 카메라 설치한 이유예요. 첫 의심스러운 출금 후 민준이 말했다. 현우가 야간에 아버지 컴퓨터로 송금하는 영상이 있어. 현우가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 문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앉아요, 현우 씨. 50대 남자와 배지를 단 40대 여자. 금융범죄수사팀 특수수사관 빅토리아 박입니다. 이건 지방검사보좌관 제임스이. FBI. 어머니가 속삭였다. 민준 씨가 3주 전 연락했어요. 노인 금융 착취 증거 제공. 신원 도용, 송금 사기, 횡령. 그녀가 현우와 지은을 봤다. 증거 확인했어요. 모두 맞아요. 현우의 얼굴이 잿빛. 지은이 떨렸다. 현우와 지은, 송금 사기 공모, 신원 도용, 노인 착취 혐의로 체포합니다. 연방죄예요. 두 수사관이 수갑을 들고 들어왔다. 다음 5분은 혼란이었다. 현우가 변호사를 외치고 지은이 울며 무너졌다. 어머니는 얼어붙었고 김 변호사는 10년 늙어 보였다. 패트리샤가 조용히 나갔다. 그들이 수갑 찬 채 끌려나갔다. 현우의 마지막 시선은 증오와 불신. 박 수사관이 남았다. 내일 서명하세요. 증거 덕에 기소 가능했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서류가 약속을 이긴다고. 수사관이 나간 후 식당은 무덤 같았다. 어머니가 손을 내려다봤다. 내가 형을 함정해. 아니에요. 현우가 자초한 거 난 기록만 했어요. 왜 안 말했어? 아파트에 대해. 믿으셨을까요? 42억 원 아파트 주인이라고? 웃으셨겠죠. 그녀는 대답 안 했다. 할아버지가 알려주셨어요. 누가 날 사랑하는지.
이제 알아요. 민준아, 현우를 칭찬한 건 의도적이었어요. 매번 날 무시하고 민준이 일어났다. 이제 현우 부부는 연방 기소. 37년형 자산 압류, 명예 파괴. 우린 어머니 선택이에요. 난 42억 원 아파트, 연 38억 원 사진 사업, 17억 원 포트폴리오 있어? 잘 살아요. 그녀의 눈이 커졌다. 9억 원쯤. 더 될 수 있어요. 왜 안 말했어? 누가 날 가치 있게 보는지 보려고 문으로 향했다. 어머니, 난 테이블 자리 구걸 안 해요. 농담거리 안 돼요. 작아 보이게 하는 척 안 해요. 뭐 원해. 지난 10년 생각하세요. 현우 칭찬하고 날 깔본 때, 그의 성공만 선택한 때, 날 작게 만든 때, 문턱에서 멈췄다. 관계 원하시면 새로 쌓아요. 진짜 나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럼 답이에요. 언제든 전화하세요. 하지만 승인받으려 애쓰지 않아요. 민주는 아버지가 지은 집을 나섰다. 어머니는 황금 자식의 잔해 속에 앉아 있었다. 현우와 지은의 후폭풍은 잔인했다. 체포 소식이 지역 뉴스에. 저명 변호사, 노인 사기 혐의. 법조계가 그를 48시간 내 해고했다. 지은의 병원은 정직 후 계약 해지. 강남 아파트는 일주일만 시장에. 변호 비용으로 21억 원에 3일만 팔렸다. 현우의 BMW, 지은의 벤츠 압류. 클럽 회원권 취소. 재판은 8개월 후 2월. 검사가 플리딜 제한, 각 5년, 전액 배상, 법의료 영구 금지. 현우가 거부했다. 실수였다. 11월, 변호 비용 4억 원 소진. 추수감사절쯤 현우가 전화했다. 민준아, 얘기 좀. 듣고 있어? 미안해. 내가 쌓은 걸 못 봤어. 훔쳤다고 오해해서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망쳤어. 하지만 가족이잖아. 그랬나? 제발. 지은이 임신했어. 다 잃을 텐데 아기 오는데 감옥. 사기 전에 생각했어야지. 플리딜해 5년이 1015년보다 낫다. 복역하고 배상하고 아버지 그림자 없이 살아봐. 못해. 할 수 있어? 해야지. 내 선택 결과에서 안 구해줄게. 하지만 변하면 나올 때 얘기해. 그는 끊었다. 2주 후 플리딜 지은은 협조로 3년. 1월 선고, 현우 5년 최소 보안 교도소, 지은 3년. 아기는 3월 태어나 지은 어머니가 키웠다. 어머니는 추수감사절 후 전화 그쳤다. 910월 시도했지만 변명과 경계로 어색했다. 민주는 12월 원룸을 나와 뮬러 개발지에 100평집 샀다. 침실 3개, 홈 오피스, 스튜디오, 현대적 디자인, 창과 빛 가득. 아버지 스타일에 반대. 사업은 성장, 2024년 42억 원, 사진작가 6명 추가, 부산 스튜디오 개설, 캘리포니아 테크 촬영. 아파트 수입 월 4,700만 원 전문관리 회사 고용. 민주는 보고서만 봤다. 2월, 사라와 데이트 시작. 잡지 촬영한 건축가. 가족 드라마 모르고 민준을 그대로 봤다. 매주 저녁, 서울 탐방. 압박 없이 할아버지 지혜가 메아리 쳤다. 사람들이 스스로 보여주게 해. 체포 1년 후 4월, 어머니 편지. 12페이지 손글씨. 상담받으며 가족 역학, 현우 편애, 민준 무시, 어머니 실패 인정. 용서 기대 안 해. 자격 없지만 이제 너를 봐. 정말 발 내가 된 남자가 자랑스러워. 내 대우에도 불구하고. 2주 고민 후 전화. 커피숍 중립지 1시간. 용서할 준비 안 됐어요. 하지만 새로 쌓아볼게. 과분해. 눈물. 자격 아니에요? 변할 의지예요. 그 후 월 1회 만남. 커피, 점심, 짧은 대화, 경계.
이제 사업 물어보고 듣는다. 살아 만난 적, 존중. 현우 언급 안에 이상적 모자 관계 아니지만 솔직하다. 현우는 2029년 출소. 42세, 전과자, 변호 불가. 편지 보낸다. 원룸 주소로 집으로 전달. 후회와 자책 반반. 답 안 했다. 언젠가 할지 모름. 지은 2027년 출소. 모범수, 수업 듣고, 도서관 일, 딸 4살, 지은 어머니 키움. 양육권 불확실. 아파트 지금 58억 원 서울 부동산 상승. 사진 사업 작년 51억 원 투자 포트폴리오 30억 원 초과. 32세, 아버지가 상상 못한 안정. 하지만 돈이 핵심 아니었다. 보이는 것, 가치 인정, 혈연 아닌 행동으로 존중. 할아버지가 알았다. 90년 가족 관찰, 인간 본성 이해. 가장 큰 선물, 누가 사랑하는지 진실. 유산은 아파트 아니었다. 교훈이었다. 그들이 보여주게 해 믿으니 자유로웠다. 지난주 9번째 아파트 샀다. 홍대 근처 포플렉스, 아버지 40년 전 시작한 동네. 제 유산 쌓는다. 한 채씩, 한 장 사진씩, 진짜 관계씩. 현우는 제국 상속 꿈꿨다. 얻은 건 감옥과 교훈. 거짓 기반엔 아무것도 못 쌓아. 민주는 진짜 쌓는다. 비전 반영 사업, 진짜 부 생성 아파트, 상호 존중 관계, 진짜 제3 황금 자식 추락. 희생양 상승. 결국 같이 가르친 유산이 제일, 8 아파트, 90억 원, 28년 추구한 승인보다. 할아버지 옳았다. 서류가 약속 이기지만 진실이 모든 걸 이긴다.